이번 영상은 7월 5일 라이브에서 구독자분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들리세요? 네.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 자주 채팅도 쳐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네, 좀 신기하고,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이벤트 있으면 가끔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초대해 주시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배우고, 야구도 좀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더 많이 배워야죠. 그러면 네네. 진짜 간단하게 어떤 아이디 쓰시는지만 자기소개 해주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아, 그냥 영어로 한길장이라고 돼 있는 아이디 쓰고 있는, 네, 그냥 본명이고요. 네. 네, 부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던 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롯데자이언츠가 그래도 지금까지 승리를 잘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을 야구의 진출 확률은 75%가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한간에는 대권을 도전하는 게 맞느냐라는 아, 네, 됐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롯데자이언츠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반대로, 좀 우승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쥐어짜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초에 5위권 밖에 있던 순위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한 5위, 6위 정도를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1위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대권에 도전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 좀 미래를 더 도모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좀 기반을 다지자. 네, 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롯데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선발 같은데, 네네. 레귤러하게 지금 뛸 수 있는 게 지금 간보하고 데이비슨도 조금은 교체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외인 두 명은 빼고 지금 박세웅, 나균환, 이민석 이렇게 있는데 박세웅 제외한 그 두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이 조금은 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박세웅 선수가 현장에서 말하는 그 계산이 안 서는 선수가 된 상황에서 이걸 계속 고집하고 나가느니 당초 롱릴리프 생각했던 홍민기 선수를 조금 더 중용을 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선발 자원으로 키워보는 건 어떤가 싶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좀 더 빠르게 선발의 기회를 줘보자. 5이닝을 꼭 채워야 한다기보다는 한 3이닝, 4이닝이라도 꾸준하게 막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질문을 도리어 드려보고 싶은 게, 이민석 선수는 최근 흐름이 아무튼 퀄리티 스타트를 해본 적도 있고, 5이닝 이상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데, 나균환 선수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5이닝에 한 2실점, 3실점? 오, 어제 기대 이상이었고요. 아, 어제는 기대 이상이었다. 네, 어제는 기대 이상이었고, 하나전 때도 거의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그때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음, 저는 그러니까 한 5이닝에 한 3실점 정도가 제일 적당한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딱 5선발 정도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박세영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다. 지금은 조금 이런 말 하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5실점을 그냥 깔고 가는 선수가 돼 있어서, 음, 솔직히 저는 KT전 보면서도 많이 불안한데 이거는 수비 도움도 많이 받는 느낌이었고 유독 KT한테 운이 안 따르는 타구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이 선수를 선발로 쓰는 거는 조금은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어쨌든 박세영 선수를 잠깐 쉬게 해준다면 이민석 선수가 3선발 역할을 하고 나균환 선수가 4선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많이 부담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홍민기 네, 선수에게 그렇게는 기회를 주고. 네.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선발이 터지면 어쨌든 간 경기가 엄청 어렵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홍민기 선수가 저번에 하나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한 4이닝 정도를 막는 모습 보고 한 3이닝 정도만 오프너 개념으로 확실하게 막아줄 수 음, 있으면
그날을 불펜데이처럼 운영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 데이비슨 선수를 교체하자는 의견도 사실은 지금 되게 많아요. 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안 바꿨으면 좋겠는 게, 네. 이선발로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 성적 보여주면,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근이 내려가고 유강남 선수하고 한 맞췄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보근 선수하고 맞췄을 때는 다시 그래도 뭐 한 6이닝 3실점, NC전에 제가 6이닝 3실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정도 성적 보여주면 아쉽긴 해도 교체를 잘못했을 때 위험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냥 이선발 정도 생각하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그냥 좀 가져갔으면 싶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선발 역할로서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근 흐름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데이비스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선수다. 볼장 다 봤다. 네. 이거는 단장님께서 만약에 교체를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가 워낙 조금 교체했을 때 성공률이 있는 편이었잖아요. 스트레일리부터 뭐 윌커슨,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번에 왔던 잭맥스도 사실은 와서 간보아까지. 잘했고. 네, 근데 이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서 저는 엄청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단들 보면 교체해서 또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체 선발, 뭐 땜빵 선발이 와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리스트업은 해놓되 기한까지 경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 리스트업을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또 앞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플래툰 아닌 플래툰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플래툰 라인업 자체에 대해서. 플래툰 라인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수진은 사실은 뭐 짜고 있는 거다. 진짜 쥐어짜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놨고 저는 김태형 감독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그 야수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지금 기대치보다 승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쓸 놈만 항상 쓰는 운영을 야수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승욱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던가 유강남 선수에 대한 높은 신뢰감으로 아무튼 선발로 계속 기용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박승우 선수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려봤으면 싶긴 한데 네. 그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타율이 이 정도까지 안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계산선 선수 아닌가. 다른 선수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가야 하는데 특히 저는 한태양 선수 많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 비슷하신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영구님하고 의견이 많이 네네네.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두성 선수에 대한 선호라든지 네. 그다음에 황성빈 선수에 대한 위험,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도 한태영 선수 좀 쓸놈쓸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대주자 위주, 대수비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 거의 대주자 위주로 운영하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성적을 내고 계시는데 여기서 바타부타 하고 감독님께서 이 정도 고집이 없으시면 이 정도 성적 못 낸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감독님 생각이 현장 판단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서 이게 성적이 조금만 더 안 나와도 좀 얘기가 더 세게 할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크게 할 말은 없긴 한데 유강남 선수 선호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아까 했던 내용 중에 또 일환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익수, 윤동희, 좌익수, 레이에스 혹은 전준우 선수가 고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모두 복귀한다는 가정하에 중견수는 누굽니까? 아,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주성 선수가 첫 번째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혹시나 뒤에 이 코너에 하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김동현 선수도 다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현 선수를 두 번째로 썼으면 싶고, 황성민 선수 쓰임이 너무 어렵다. 애매해지는 것 같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명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오, 편이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음, 부분. 직구진 네. 질문에서도 답변을 현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이게 마지막 질문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네. 왜냐면 롯데 팬들 전체가 황성빈 선수를 바라봤을 때 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그냥 제 생각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어제 경기,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좀 안 좋게 지는 바람에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5위권 전력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 성적 내고 있는 것만 해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응원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 야구 갈 수 있게 그냥 감독님 한 번만 믿어드리고 네, 그렇게 응원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지? 마무리하기 전에 네. 성함이 장한길이신 거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맨날 항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읽어드렸네요. 네. 아, 앞으로도 방송에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 시청자들도 항상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네,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